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되게 어지러운 모습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걸 뭐 확실하게 뚫어주는 느낌도 없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만 만들고 있고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영역일 뿐이지 그닥 좋은 느낌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이제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뭔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여기서 계속 뭔가 이런 식으로 가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도 지금 한 달 정도를 박스권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가 이제 잘 마무리를 하려면 뭐 떨어지더라도 이런 곳에서 끝나주면서 이렇게 가주면 그게 조금 더 좋은 시나리오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문제가 이런 가능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한 가지를 정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적절한 현금 비중과 그다음에 현금과 코인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주는 게, 그렇죠,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되고요. 하지만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좀 많아요. 뭐냐면 결국 미국의 지역은행 파산하는 형태에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으로 그때 당시 수요가 몰렸던 때를 기억을 하시죠.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파산을 할 때 비트코인이 또 그때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때 한번 겪었으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뭐 지지부진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는 결국 이 큰 내러티브는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ETF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이걸로 이제 상승 재료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승인이 되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뭘로 볼 수 있다? 이 재료의 소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얘가 떨어지는, 그리고 조정세가 펼쳐지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사실 이것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현물 ETF라는 재료가 이제 끝난 거냐? 아니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한번 주고 승인된 이후에, 그쵸, 재료 소멸로 인한 조정,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ETF라는 재료로 인해서의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2단계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2단계가 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 어쨌든 이게 온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의 사실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됐든 간에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채굴자들도 생각보다, 그렇죠, 충분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반감기라는 게 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감기가 4월 달이니까 지금 우리는 2달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반감기가 끝난 다음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무빙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반감기가 요이 땅 하고 딱 됐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처럼 생각보다 별일이 없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렇다고 해서 현물 ETF가 승인된 다음에 달라진 게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반감기가 진행이 됐을 때도 반감기가 됐을 때 달라진 게 없느냐 하면 가격적으로만 달라진 게 없는 거지 블록 보상 자체는 반으로 줄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채굴 원가 자체가 2배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가 장세에서 이 재료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타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눌림은 어쩌면 당연한 거, 그래서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대비를 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갖고 지켜보다 보면 더 좋은 자리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78.6%,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항상 이게 여기 도달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그쵸? 조정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얘도 지금 여기서 딱 찍은 상태니까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 월봉상이죠. 2달 동안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뭐 한 3달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78.6을 찍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몇 달 동안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2월 말이라든지 아니면 3월 중순 정도는 좋은 자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절을 잘 보내시고 있으면 좋은 자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관점도 있지만 안 좋은 관점도 낚아에 이어서 좀 보자면 어쨌든 GBTC가 유출되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이 손바뀜 이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손바뀜.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세력들이 만족할 지점까지 왔을 때가 이 비트코인의 저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찰하는 방법에서 그레이스케일 GBTC 프리미엄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이제 그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그레이스케일 보유 비트코인 매도세로 인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다. 근데 AJ가 이제 이 지표를 통해서 현재 매도세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프리미엄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는 시기가 온다면 비트코인은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 가격을 보신 다음에 이게 바이낸스 USDT 차트고요. 코인베이스의 USD 비트코인 차트인데 보면 가격의 차이가 원래는 코인베이스가 높았단 말이에요, 한동안. 근데 지금은 보면은 바이낸스가 더 높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역전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또 괜찮은데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지만 뭐 좋은 시그널도 있습니다. 보면은 얘가 요런 지점에 왔을 때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정이 시작되는 자리거나 아니면 요렇게 불장이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도 만약에 불장이 스타트라면 얘는 훨씬 더 좋은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은 시그널과 나쁜 시그널이 중간에 계속 겹치면서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에 딱 뭔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뭔가 올라간다면 무조건 올라간다 라든지 아니면 무조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지금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현금 비중과 코인 비중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추세가 어떻게 좀 결정이 됐을 때 그때 하락이면은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상승이라면 그때 코인 비중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낚시예요. 뭐냐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5가지 이유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이밍 우리는 조정을 받고 있고 그때가 얘네들이 이제 나오는 시간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좋은 쪽으로 갈 거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갈 거, 안 좋게 보든 좋게 보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연말에는 훨씬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2월달에 연말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조정을 보는 사람도 연말엔 좋다. 그리고 지금부터 올라간다는 사람도 연말엔 더 좋을 거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몇 달 정도 좀 쉬엄쉬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시장을 떠나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장 떠나면 안 된다. 주식이 순간적으로 아웃퍼폼이 더 나올 때 그때 어차피 코인이 더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한동안 뭐 한 달, 2달 정도 코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주식보다. 지금 미국 주식 정말 좋잖아요. 안 좋을 수 있어요. 기술주보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코인으로 다 올 때가 고점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겠어요? 결국 코인이 그렇다면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야 주식하는 사람들이 코인으로 결국 다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올 때 여러분들 다시 떠났다가 오면은 좋은 자리가 없어요. 이미 다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매수해야 되냐? 지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이게 IQ가 기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끔씩 이 사람들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투자를
투자가 어려워 저한테 좀 질문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이 사고가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매크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에코프로나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봤을 때 실적이 좋아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시장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의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되느냐, 결국은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어떤 자산 시장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이 심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심리가 중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점과 고점을 잡는 방법이 어느 정도 근접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심리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차라리 마이클 세일러나 뭐 플랜 B처럼 별다른 분석 없이 그냥 무조건 오른다 생각하고 장기 존버라는 사람들이 투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어 뭐라든지 이건 진짜 버블이야 혹은 이 정도면 너무 떨어졌어 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매크로나 실적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뭔가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았던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지표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지 말자. 그리고 다 같이 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ETF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ETF 되면 자금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 기준보다 앞으로 훨씬 더 오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를 거야.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예요. 그 심리, 기대 심리. 그런데 막상 ETF가 되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지지부진하죠. 이게 심리로 얘기하면 말이 맞는데 단순히 재료나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이 상황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댄님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투자를 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뷰긴 한데 저는 근데 여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28만 달러나 뭐 이런 23만 달러 뭐 이런 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한 15만이나 17만 뭐 이 정도는 가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24년에 뭐 고점이 나온다 이랬으면 저는 뭐 9만 달러나 12만 달러 이런 데를 봤을 것 같아요. 근데 2025년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2025년에 고점이 나오면 이런 데나 혹은 뭐 23만 25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 왜냐면 떨어지는 기간은 자산시장에서 봤을 때 주식도 보세요. 뭐 1, 2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주식 보면 다시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든 고통은 1년, 2년 뭐 이럴 경우인데 근데 내가 배가 아픈 고통은 훨씬 심할 거라는 거죠. 왜? 상승 사이클 한번 터지면 5년, 10년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럼 내가 배 아픈 시점은 5년에서 10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롱충이 쇼충이 중에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차라리 롱충이 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려면 심리를 보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ERC404 그리고 스마트레이어 토큰 스크립트 자산 발행 패러다임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의 그 것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옛날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컴퓨터도 보면은 뭐 386 시절도 있고 윈도우 뭐 95 이때도 있고 XP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HTTP 세대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기준 뭐 온라인 서비스 나우누리 천리안 이런 세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인터넷 구조로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편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블록체인도 지금 보면은 어떤 어젠다나 이런 측면에서는 원리상 그 측면은 이론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산업에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멀었어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메탈을 놓치고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정말 좋은 것들 그리고 유익한 것들 신개념의 그런 기발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뭐 싫든 좋든 처음에 뭐 물렸지만 2018년에 처음 시작해서 물렸지만 그때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정말 그 짧은,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5, 6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간다 그러면 0에서 한 30까지 가는 데는 30만큼 올랐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5년이 걸렸어요. 근데 30에서 60을 가는 데는 한 3년이 걸려요. 근데 60에서 한 90 가는 데는 한 1년 반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서댑션이라는 게 되는 기준이 점점 짧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빨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장 절대 놓으면 안 되고요. 지루하다 그래서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비록 우리 업비트를 봤을 때 오늘 스페이스 아이디가 신규 상장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지만, 이거 뭐지 이거 뭐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거래대금도 지금 뭐 거의 토막살인 났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뭐예요, 거래대금이. 그렇죠? 그런데 금방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인 체감이 너무 빨라요. 조금만 내가 재미없다 싶으면 안 보게 되고 안 하게 돼요. 정말 이 몸에 도파민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면 그때 재밌어가지고 오고, 그러다가 큰 돈 넣고 돈 막 좀 벌었다가 돈 더 잃고 막 이런 과정이 되게 많은 건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큰 사이클에서 이 정도 온 것 같다 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이 사실 조금씩 우리가 시간을 두고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구나, 시장은 떠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미 떠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도 좀 받고 쉬면서 스트레스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리서치하는 그 스트레스는 계속 받으면서 내가 매매를 하는 그 텀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주면 굉장히 베스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유동성을 풀 건데 중국도 지금 유동성 무조건 풀어야 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미국한테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엄청 풀잖아요, 한번 풀면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의 반격, 이것도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자국의 주식과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중국인들이 그 비트코인이 금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통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딱 이거예요. 헤게모니 자체는 결국 미국이 저는 먹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얘가 미국이 먹는 과정에서 중국이 지금은 좀 주춤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반격을 할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처럼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서 중간중간마다 그 반격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메타도 항상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을 좀 차를 끌고 갈 거니까 운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좀 피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나 좀 해가지고 좀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싶기는 한데 내려가서 아마 오랜만에 본가를 또 가는 거라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 텐데, 영상 안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 좀 각자 잘 쉬다가 다시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시간이 나고 영상이 올릴 수 있으면 제가 꼭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